네, 오늘은 대우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 지금 거의 이제 26년도 되자마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오기도 했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하나겠죠. 여기서 더 가져가도 돼? 아니면 지금 여기서 끊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점만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1차적인 목표 구간은 분명히 도달한 건 맞긴 합니다. 여러분들 1차적인 목표로 구간이라고 해서 영원히 끝났다 이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어쨌든 얘는 201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커다란 박스 형태의 움직임을 취하면서 계속 가고 있었고, 박스권은 원래 하단에서 자리를 잡으면 상단까지 가는 게 국룰입니다. 그래서 하단까지 자리를 잡아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상단 근처까지 우선 올라온 상황까지는 맞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1차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2차, 3차까지 갈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상 가능한 가장 확률 높은 다음 목표 구간까지 1차적으로 도달한 건 분명히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너무 과유불급이죠. 너무 과하게 그냥 무지성으로 끌고 가는 건 좋지는 않아요. 지금 저는 욕심이 나더라도 분명 납득 가능한 자리인 건 맞습니다. 1차적인 자리인 건. 수익도 거의 한 뭐 4배 정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익절은 반드시 필수로 우선 해놓으셔야 돼요. 이건 해놔야 나중에 리스크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부분익절은 반드시 해두시고, 이제 여기서 돌파를 하면 이제 또 새로운 시세의 영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추가 돌파가 나오게 됐었을 때 얘가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이걸 보고 싶은 건데, 가능성상 봤었을 때 확률이 아주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기본적으로 좀 많이 터지기는 했습니다. 이게 보통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특히나 가격이 강하게 올라가고 나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경우들은 보통 거래량이 어쨌든 힘이에요, 힘. 그리고 이 힘이라는 건 무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썼다면, 분명히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 한번 주유를 하고 나면 이 폐차할 때까지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어느 정도 타고 나면 또 주유하러 가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주유를 지금 어느 정도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다시 주유를 좀 해줘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반대로 돌파가 나오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거래량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연료통 사이즈가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만약에 얘가 이 정도 사이즈가 남아있어서 더 큰 거래량 뽑을 수 있다면 바로 한 방에 미는 것들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우선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 정도 거래량 뽑고 났으면 바로 가는 경우들보다는 여기서 힘을 좀 많이 썼다라고 판단을 하고, 좀 이렇게 쉬어주면서 주유를 한번 해주고 출발을 시킬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 전 바로 갈 가능성보단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좀 하시고, 여기서 우선 넘어가게 되면 볼 수 있는 목표가는 3만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도 파동을 만들어 놨던 만큼은 분명히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확실히 돌파가 나온다, 뭐 흔들고 가더라도 나온다라 그러면 3만원까지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분익절은 반드시 해두시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보면서 갈 수 있나 없나 판단을 하는 거고, 여기서 판단하실 때 중요한 건 좀 왔다 갔다 할 거라 그랬죠. 이 왔다 갔다 할 때 눌렀다가 강하게 반등을 치잖아요. 대략 한 7,500원 정도가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상승 파동이라는 게 저점 고점을 높이면서 가는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잡아놓은 자리가 있고, 여기서 눌렀다가 이렇게 반등 치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절대 깨지면 안 되는 라인은 7,500원이에요. 그래서 부분익절은 해두시고, 상승 파동이 안 꺾이는 선에서, 즉 7,500원이 꺾이지 않는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홀딩해 보시고요. 그러다가 확실하게 돌파를 치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다, 뭐 지금 바로 넘어가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 깨트리고 넘어가든,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3만원까지 추가로 3배 정도 더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여기서 부분익절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7,500원 정도 자리가 꺾여, 그러면 박스권 고점에서 실패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소리는 실패하면 보통 하단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내려가면서 수익분을 다 반납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7,500원 뚫리면 그때는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
트렌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체크해놓고 보고 계시고 또 더해서 이런 중요 자리 돌파할 때는 시장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26년도 시장 분명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같이 체크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26년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26년도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면 좋은 것들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물론 지금 나가시려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그래도 물론 나가시는 거야 여러분들 자유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서 지금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들 좀 설명 가볍게만 빨리 드리도록 할게요. 25년도는 확실히 이 우량주의 장세였죠. 그리고 우량주 중에서도 가장 대장들,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보이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테마군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이쪽이 이제 상승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근데 영원히 상승하진 않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올라가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건 이때 당시 25년도는 겉보기엔 상승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온 거,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게 진짜 막 몇천 % 터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사이즈는 커서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당연히 금액은 많이 움직인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퍼센티지를 가져가기에는 비교적 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 물론 나쁘지 않은 장이었지만 그렇지만 이게 영원한 상승은 없고 분산이 돼요. 이 수급들이 분명히 분산이 될 때 이 완전 뜬구름 잡는 이상한 종목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받쳐주고 있는 2대장, 3대장급 종목들이 특히나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집안이 있으면 한 테마라는 집안이 반도체 테마라는 집안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대장인 형이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형이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하면 동생들을 챙기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의 순서로 많이 움직이고 이 순서 속에서 아마 26년도는 이미 시작됐어요. 이따 다 보여드릴 건데 이런 종목들 2, 3대장급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거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2, 3대장급 종목들이거든요. 반도체 쪽에서도. 이 시작하자마자 26년도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SFA 반도체 이런 것도 있고요. SFA 반도체 이런 것들도 있고 이게 이제 26년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미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전자가 거의 반년 동안 만들어 놓은 상승은 그냥 한두 달 만에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더 가벼우니까 그래. 비교적. 그리고 안정성도 좋고요. 재무가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니까. 그리고 저기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 종목들은 이미 또 상승이 나왔는데 이 테마들 안에서도 1등보다 2, 3등급 애들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쪽에 집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장세가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훨씬 안성맞춤입니다. 왜냐하면 잡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성도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작년도는 워낙 대장들이기 때문에 사이즈만 클 뿐이지 실질적인 퍼센티지 기대값은 나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좋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반년 동안 만들어 놓은 한 달이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성까지 같이 챙겨 나갈 수 있는 좀 안성맞춤인 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위주로 좀 보고 계시고 저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라고 보고 있어서 굉장히 절치부심해가지고 황금 종목들을 좀 뽑고 대응까지 당연히 계속 실시간으로 리밸런싱 하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단기 종목들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가려놨어요. 정리가 안 돼서 가려놓고 있고 지금 이거 날짜 그리고 이제 여기 진입 타이밍 그리고 목표가들 그리고 요 손절가 여기는 이제 최종 대응했던 것들 다 그대로 있거든요. 대조하시면서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이런 데들이 되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심의 눈초리 이런 거 생각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정말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고 손절할 거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매도 사인이고 다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도 거짓인 거 없습니다. 그대로 들어오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 단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종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중장기 종목들이나 이런 조금 약간 스윙주들 특히나 황금 종목들 이런 것들은 시간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좀 더 길고 크게 가져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루즈해지시거나 이러신 분들을 또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대응하면서 신규로 단기로 볼만한 종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번 달이 조금 더 이 승률이 훨씬 더 좋네요.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손절도 중간중간 이렇게 치는 날들도 당연히 있고, 근데 저도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손절도 치고 수익도 치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것도 이제 황금 종목이랑 같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것도 좋고 같이 황금 종목들을 하나씩 좀 길고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도 좀 같이 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는 대장주가 아닌 부대장주가 메인이고요.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안성맞춤인 장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황금 종목과 함께 이 황금빛 26년도를 좀 보내길 희망을 하신다. 그래도 제가 굉장히 절치부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대응은 대응대로 다 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리밸런싱도 하면서 우리가 26년도 황금빛으로 좀 더 보내길 희망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믿고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좀 남겨주시면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바로 좀 더 설명도 드리고 바로 진행도 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 해가지고 뭐 여차하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희망하시면은 내방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어차피 교통편이 괜찮아요. 강남 역삼역 4번 출구 쪽이기 때문에 교통편도 괜찮아서 요 같이 내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믿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래 번호로 황금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란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